네, 안녕하십니까. 대장간입니다. 오늘은 존테스의 내구성, 부품 공급, AS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존테스도 깔린 지 이제 몇 년 됐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조금씩 쌓이고 있어요. 스쿠터가 본격적으로 풀렸을 때는 2022년도였는데 요때는 그 팔린 대수도 그렇고 데이터도 부정확하기 때문에 처음 1, 2년은 자리 잡는 기간이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프리하게 바라봤죠.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존테스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제 좀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게 내구성이랑 부품 공급, AS, 우선 오토바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이런 게 좀 갈리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가볍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자, 우선 첫 번째 우선 부품 공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어떤 분들은 부품 공급이 잘 된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별로다. 요게 좀 대립이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그 잘 팔린 모델이랑 비인기 모델 요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잘 팔린 모델은 부품 재고가 좀 더 좋게 돼 있는 것 같고 비인기 모델은 아무래도 판매된 대수가 적기 때문에 부품 보유 재고 개수가 좀 타이트한 게 아닌가 요런 좀 생각이 들어요. 소모품 쪽은 양호한 것 같아요. 그 소모품은 양호한데 이제 좀 특수 부위들 있잖아요. 특수 부위의 부품은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존테스는 이제 스쿠터를 많이 파니까 이 스쿠터 같은 경우 125, 300은 사실 배달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기존에 그 동남아산을 타던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왔을 거라고요. 그러면 동남아산을 타고 있었을 때의 어떤 수리 속도,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고장 나서 AS를 받든 이런 걸 할 때 그 부품이 와서 수리되는 그 시간이 동남아산의 타임에 다 적응이 돼 있거든요. 그거보다 길게 되면 부품 공급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배달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이렇게 일을 안 하게 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부품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일을 못 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부품 가격이 동남아산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점점 많아요. 아까 얘기했듯이 이분들이 다 그 동남아산 타다가 넘어오신 분들이니까 동남아산의 그 어떤 부품 가격에 적응이 돼 있는데 중국산 브랜드가 동남아보다 비싸다고 느끼니까 이쪽에 그 좀 불만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수입사에서 이 동남아 수준의 부품 가격을 그 유지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하나 둘씩 떠날 수 있다.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배달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간적인 여유, 금전적인 여유 이런 게 기준점이 다 동남아산 기준점으로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동남아산보다 수리 속도가 느리거나 부품이 딜레이가 되면 부품 공급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. 그리고 부품 가격도 동남아산보다 비싸다고 느껴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 떠날 수밖에 없어요. 그 다음에 이제 AS 논란인데 요것도 좀 갈리더라고요. 잘 된다라고 하는 쪽이 있고 별로다라고 하는 쪽이 이것도 조금 많이 갈려요 이렇게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지역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근처에 대리점이 있으면 좀 더 AS가 잘 될 것이고 근처에 대리점이 없으면 좀 불편하겠죠. 근데 이 AS가 또 뭐와 연결이 되냐면 이 부품 공급이랑도 연계가 되거든요. 말 그대로 보증 기간에 고장이 나서 AS를 받아야 되는데 부품이 없게 되면 AS가 안 된다고 이렇게 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품 공급이랑 AS는 어떻게 보면 또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정비사의 능력도 조금 좌우되는 것 같아요. 이건 타 브랜드도 그래요. 그러니까 가끔 보면 좀 작업을 좀 깔끔하게 못해서 안 좋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. 기계적인 문제로 이렇게 또 논란이 되는 거죠. 존테스가 아무래도 이제 신규 오토바이다 보니까 그래도 정비사의 어떤 그런 스킬 능력도 좌지우지했던 것 같아요. 요건 이제 제 생각인데 어쨌거나 존테스는 신규 브랜드예요. 그것도 중국 쪽.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홍보 차원에서 이 AS 기준을 폭넓게 해석해 주는 게 좋지 않나.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AS 다 해주고 그리고 좀 문제가 발생하면 좀 속도존으로 좀
이렇게 AS를 해주고, 왜 그러냐면 이 AS 논란이 AS가 뭐 별로다, 안 좋다, 부품 공급이 안 된다 이런 것도 계속 이제 얘기가 올라오면 존테스를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거죠. 존테스를 타고 있는 사람도 그 부품 공급이랑 AS가 정말 답답해 이러면서 또 이제 하나둘 떠나게 되는 거죠. 네. 존테스는 어쨌거나 신규 브랜드 아니에요? 자리를 딱 잡은 상태가 아니잖아요. 홍보 차원에서라도 좀 AS를 좀 폭넓게 좀 해석해서 좀 잘 해주고, 그리고 좀 문제가 발생되면 좀 속도감 있게 이렇게 착 해결이 되면 사용자가 AS 했는데 굉장히 빠르고 일 처리가 빠르더라, 이런 게 이제 많이 전파가 돼야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. 근데 계속 AS 별로다, 부품 공급 느리다, 부품 잘 없다 이러면은 타던 사람들도 다 떠나게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구성 논란,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핵심적인 것만 좀 보면 엔진이랑 좀 전기 분야 두 개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자동차건 뭐 오토바이건 내연기관은 다 떠나서 좋은 엔진 조건은 그냥 우선 딱 하나예요. 뭐냐면 내가 신차를 딱 받았으면 10만까지 그냥 엔진 수리 없이 운행하는 게 가장 좋은 엔진이에요. 밸브 간극은 그냥 이렇게 조종하는 거니까 밸브 간극 빼고 그냥 10만까지 엔진 뜯지 않고 엔진 수리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는 내구성, 그런 엔진이 그냥 좋은 엔진인 거예요. 네.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들어가면 그 10만 킬로까지 탔을 때 좀 건강한 10만이 있고 좀 비실비실 10만이 있고 그냥 그럭저럭 10만이 있죠. 네, 요거는 이제 엔진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, 어쨌거나 엔진 수리 없이 10만까지는 운행을 해야 좀 좋은 엔진이다,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10만 전에 고장이 발생을 하면 좋은 엔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. 근데 이제 그 10만 전에 고장이 발생이 됐을 때 좀 두 가지가 있어요. 두 가지 원인은 뭐냐면, 하나는 차주 과실이 있고 엔진 오일 관리를 잘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, 뭐 이런 거. 어쨌거나 차주의 과실이 있어서 발생되는 경우, 네,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엔진 자체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게 좀 피곤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엔진 오일도 교환도 잘하고 냉각수 관리도 잘 돼 있는데 엔진이 고장이 났다. 그러면 이제 엔진 자체의 문제인 거죠. 범위를 좀 넓혀서 그 엔진 자체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비율이 또 중요하거든요. 비율. 그러니까 전체 판매량 대비 발생 비율. 이게 뭔 얘기냐면, 예를 들어서 100대를 팔았는데 그 엔진 자체 문제가 뭐 이렇게 한두 대 또는 뭐 세 대 이렇게 나왔다. 그러면은 괜찮아요. 10만 전에 뭐 이렇게 뭐 한 대에서 세 대 정도 뭐 한두 대 나왔다. 불량 부품을 놓쳐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두 대 정도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100대를 팔았는데 10대에서 20대가, 만약에 10대에서 20대가 엔진의 그 자체 문제가 발생이 됐다. 이러면은 이거는 심각한 거죠. 네, 이러면은 심각한 겁니다. 이 발생 비율이 중요하거든요. 그 100대 중에 한두 대 정도는 뭐 신이 아니니까, 뭐 사람이 조립하고 사람이 만드니까 그럴 수 있는데, 10대에서 20대가 만약에 엔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네,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. 네,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. 그런데 존테스가 지금 이 비율이 어떤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. 왜냐하면 이거는 존테스 회사에서만 알고 있을 거예요. 이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쪽도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. 뭐냐면 이제 비 오는 날 이제 시동 꺼짐 얘기인데,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소비자 과실이 있어요. 소비자 과실. 그러니까 전기 튜닝을 했는데 제대로 절연이 안 돼서 누전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자체 문제도 있어요. 어떤 분은 순정 상태였는데 비 오는 날 되면 시동이 꺼진다, 이런 분도 있거든요. 전기 튜닝을 하나도 안 했는데 시동이 꺼지면 이거는 이제 자체 문제인 거죠. 네. 그러니까 소비자 과실은 뭐 다시 라인을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차치하고, 자체 문제는 결국은 내부에 누전이 발생이 된 건데 결국은 이게 절연 상태가 불량해서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존테스 100대 중에 전부 다 그렇다, 그게 또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비율 100대 중에 몇 대가 그러냐, 이런 비율이 중요한데 이런 비율은 이제 제가 모르니까 네, 이런 얘기들이 자주 올라와요. 그러니까 지금 존테스는 전기 쪽을 좀 깔끔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신속하게 이런 거 개선이 안 되면
정말 하나둘씩 떠난다. 존테스 같은 경우 이제 스쿠터가 주력이니까 125, 300 동남아산 타다가 넘어오신 분들이에요. 전부. 네. 동남아산 루틴에 적응이 돼 있어요. 동남아산의 기준점에 벗어나거나 모자르거나 이러면 그게 다 이제 불만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거예요. 불만으로. 네. 그래서 이제 존테스는 좀 개선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1, 2년은 뭐 자리 잡는 기간이니까 이제 좀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지켜봤는데 지금 2025년이면은 지금 이제 4년 차 된 거 아니에요?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런 개선되는 그 속도, 그다음에 부품 공급의 속도, 그다음에 AES의 속도 이런 거에서 이제 딜레이가 되면 존테스가 좀 자리 잡기가 힘들죠.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혼다 야마 오토바이의 그 어떤 품질 수준에 다 적응돼 있던 사람들이라서 동남아 수준이 안 되면 떠납니다. 그냥 그 목소리가 올라오는 이유가 그만큼 시장에 많이 뿌려진 거예요. 그러니까 뿌려진 만큼 이제 잡음도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죠. 그 잡음이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잡음이 있고 애교로 넘어갈 수 없는 잡음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애교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잡음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. 그래서 존테스가 지금 몇 가지는 빨리 개선을 하든가 해야지 그 라이더들한테 이 엔진 10만 타기 힘들어 이런 게 이제 박혀버리면 다시 재기하기가 힘들어요. 네. 그러니까 배달 오토바이는 기본적으로 10만은 보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. 네. 근데 10만 전에 자꾸 엔진을 수리하게 되면 아 존테스는 10만을 탈 수 없구나 이게 이제 박혀버린다는 얘기입니다. 네, 요거는 이제 존테스에서 심각하다 생각하면 뭐 어떻게 개선을 하겠죠. 네. 오늘은 이제 존테스 뭐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그 시간이 이제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뭔가 보여줘야 돼요. 네. 근데 긍정적인 내용보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사용자들 입에서 나오면 그 유저들이 하나둘 다 떠나간다. 네,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오늘은 뭐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.